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고사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제는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뭐 요약 서술 하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서 보통 한 3, 400자 정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도 뭐 한 3, 400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하고 비판적 의견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는 한 700자 가까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성적이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3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동국대학교 2018학년 수시 모집 논술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중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제가 먼저 네모 박스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자, 가에서 보시면 윤리 상대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 상대주의가 뭐냐? 어떤 거냐? 그 어떤 내용의 어떤 맥락만 좀 잘 잡으면 문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한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가는 그 사회의 도덕 규범에 의존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 여기서 보면 더 좋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윤리상대주의는 더 좋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뭐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점은 문화, 계층, 개인 등에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맞느냐 이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든지 다 어떤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다 인정되고 뭐 좋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이 어느 것이 더 좋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저 밑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제 먹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럼 어느 것이 더 좋고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위생적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좋거나 옳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도덕적 진리도 없다. 뭐 이게 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자, 그래서 윤리 상대주의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 식인 풍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프리카에 어떤 식인 풍습이 있다고 치면, 그럼 식인 풍습도 그 나름의 어떤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문제 없이 뭐 괜찮은 거냐, 이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윤리 상대주의는 일단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문화가 더 좋고 아니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여기 왜 안 올라가죠? 이제 좀 올라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윤리 보편주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 보편주의는 뭐냐면 여기서 쭉 보시면 문화에는 특수성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있다는 거. 자,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있는 것이 윤리 보편주의입니다. 자, 이 윤리 보편주의는 이 도덕 규범은 뭐에 근거하느냐면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아무리 인간이 환경과 문화가 다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공통점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여기서 쭉 보신다면 이런 겁니다.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사회에 가든지 간에 그 사회를 초월한 어떤 인간이면 느낄 수 있는 어떤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인권, 자유, 평등의 어떤 그런 가치는 어느 사회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사회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어떤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왜 자꾸 여기 아이고 제가 아직까지 이게 좀 잘 못해가지고 요게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자, 요런 것은 바로 다 인간의 어떤 이성에 근거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윤리적 보편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다는 재밌는 어떤 그런 풍습인데요. 트라키아 부족의 풍습인데요. 이 풍습을 한번 보시면 이 부족의 남자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다. 이게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게 뭐 이 발칸반도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저 그리스하고 뭐 루마니아 옛날에 그죠? 그리스 루마니아하고 이쪽 에 있는 발칸 반도입니다. 그쪽에는 보면 대부분 다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요. 이게 이런 이상한 어떤 풍습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의 남자는 많은 아내를 건드린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떤 아내가 죽은 남편으로부터 생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내들 사이에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죽은 남편의 친구들도 편을 나누어 논쟁을 벌인다. 그리고 편결 결과 가장 많은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내로 선정되면 그 아내는 부족민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살해되어 남편과 함께 매장된다. 와,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내는 나 좀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죽고 싶어요. 과연 이렇게 할까? 이게 그렇게 할까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아내는 모든 부족민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트라키아 부족의 어떤 그런 풍속인데요. 자, 이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이 트라키아 부족의 어떤 이 풍속은 윤리 상대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그런 풍습이 이게 더 좋거나 옳거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윤리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윤리 보편주의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나쁜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살해하다니. 그거는 인간의 이성에 반하는 거고,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인권, 자유, 평등의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어떤 정말 나쁜 어떤 그런 풍습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라져야 돼. 이렇게 보는 것은 윤리 보편주의적인 입장이겠죠. 자,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됐고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라에서는 어떤 연설문이 지금 쭉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저는 오늘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거 미국의 60년대 루트킹 목사 어떤 그런 연설문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이에 빠져 허덕이지 맙시다. 요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 이 꿈이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애라는 식탁 앞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꿈입니다. 자, 그럼 형제애. 그러니까 노예와
그 아프리카 노예의 어떤 그런 후손들이겠죠. 흑인과 그러니까 백인들이 같이 이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어떤 그런 꿈. 그리고 그 밑에 부당함과 억압의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는 자유와 그리고 정의가 샘솟게 되는 어떤 그런 꿈. 자,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은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어떤 꿈의 어떤 그런 기능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형제에서 이제 나란히 앉게 되는 어떤 그런 꿈,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어떤 그런 꿈, 그리고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자, 그런 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게 있습니다. 이 형제애라든가 자유, 정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와 종교와 어떤 부족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을 아까 저 앞에서 이야기했죠. 아이고, 글자가 제가 좀 잘 적어야 되는데. 윤리적 보편주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윤리적 보편주의입니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대와 어떤 그 지역이 다르더라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보편주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다에 나타난 관습. 이 다에 나타난 관습이 아까 트라키아 부족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받는 아내를 그냥 팍 죽여가지고 그 관 안에 같이 묻어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풍습이잖아요. 이 관습이 가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일 수 있고 나의 관점은 비도덕적일 수 있는 이유를 각각 서술하라 그랬으니까 자, 요게 먼저 자 1번 먼저 서술해주고요. 자, 그리고 요걸 2번으로 이렇게 서술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의 관점에서는 왜 도덕적이냐면 그 어떤 문화도 더 좋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의 관점의 문제 모든 것은 옳고 그름의 관점의 문제이며 그 관점은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해주면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비도덕적이다. 윤리 보편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비도덕적이냐? 윤리 도덕적인 입장에서는요, 윤리 보편주의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 존엄성, 인권, 자유, 평등의 어떤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매장해버리겠다. 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인간 쓰레기 같은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이유를 그렇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라에 등장한 사회 개선의 꿈. 자, 이 사회 개선은 바로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어떤 윤리 보편주의적 입장이잖아요. 그죠? 자, 윤리 보편주의적 입장이 바로 이제 사회 개선의 어떤 꿈인데 이것을 가와 나의 쟁점과 연결하여 논하되 가의 윤리관이 갖는 난점을 드러나는데 초점을 맞춰라. 자, 가와 나의 쟁점을 연결하긴 하는데 가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라의 어떤 그런 이 꿈은요, 사회 개선의 어떤 이 꿈은요, 이 사회 개선의 어떤 이 꿈은 아까 윤리 보편주의적 입장이잖아요. 그죠? 자, 윤리 보편주의의 어떤 자유, 정의, 형제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사는 것은 아주 멋진 건데, 자, 요것이 맞다라는 어떤 것을 기본에 깔고요. 그리고 윤리 상대주의를 비판해야 됩니다.
윤리라는 것은 좋거나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비판해야 되죠. 자, 그러면 비판하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보면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옳고 그러면 관점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택도 아닌 이야기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 이 관점을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이 관점을 뭘 갖고 비판을 하느냐면요, 요 밑에 요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윤리 보편주의 입장에서, 그죠? 자, 윤리 보편주의 입장에서 윤리 상대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윤리 보편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존엄성, 인권, 자유평등이라는 것은 문화가 다르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 속성에 의해서 반드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어떤 윤리라는 것은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택도 아닌 이야기 하지 마라. 그거는 말 같잖아 말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비판을 이제 해줘야, 어이구야, 이게 비판을 해주는 게 요게 잘못됐다라고 여기 비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고, 이렇게 좀 크게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다. 가의 윤리 상대주의는 여기 이제 나의 윤리 보편주의를 가지고 와갖고 공통된 의식이라든가 사고,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자유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 제가 좀 과격한 편인데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뭐 이게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 논리를 이렇게 맞춰가면 한 630자에서 690자 정도 되는데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국대학교 문제도요, 이게 답 쓰는 것도 어떤 이게 논리를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장을 잘 쓰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요 윤리 상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윤리 보편주의를 갖고 와서 윤리 상대주의를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윤리적 난점이 갖는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비판하는 것은 이게 잘못되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윤리 보편주의거든요. 자, 오늘은 동국대학교 2018년 수시 모집 논술고사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마지막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설명이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